GBS Go FM 여드름이 녹익는 밤에 DJ 레드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오는 코너죠. 디오톡.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번 디오톡은요, 미리 사연을 받아봤어요. 300개에 가까운 사연이 도착해서 오늘은 고심 끝에 선발한 3가지 사연으로 디오톡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특별 게스트도 모실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첫 번째 사연 읽기 전에 광고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민감한 피부는 향료에도 에센셜 오일에도 민감할 수 있으니까. 민감한 당신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빼도 괜찮습니다. 글로우픽 1위 인생 토너에서 향료와 에센셜 오일을 뺀 또 다른 인생 토너, 디어클레어스 서플 프레퍼레이션 언센티드 토너. 디어클레어스 가상 1호점 매장에 무려 빠짐 하나로 캐스팅되어서 가상 1호점의 매출 1등 공신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물건 팔러 온 게 아니라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요. 과연 물건 팔러 온 게 아닐지. 오늘은 고민 상담하러 오셨다고 하시는데 오늘의 특별 게스트 고수님 모시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수입니다. 오늘 정말 물건 팔러 온 게 아니라 고민 상담하러 온 고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DJ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굉장히 조용한 스타일인데 오늘 힘내서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재미보다는 고민 상담 들어주시러 오신 거니까 정말 오늘 유익한 정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민감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세, 여드름과 벗삼아 지내고 있는 저는 T존에는 유분 빵빵, U존에는 수분 부족으로 스부지 타입의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좋았던 적이 2-3번 있었는데 그때는 다이어트를 할 때 밀가루를 섭취하지 않으니까 여드름이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밀가루를 섭취하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고칼로리 음식을 입에 달고 사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다음 날에는 가차없이 여드름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여서 그런지 여드름이 나는 건 여전한데 가라앉히는 건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형 스팟 제품들을 붙여보았는데 가라앉히려면 4-5일 정도가 되어야 그나마 가라앉습니다. 여드름 자국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으니 이젠 뭔가 지치는 느낌까지 든답니다. 여드름에 좋다는 화장품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사서 써보기도 했는데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수부지 타입의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요즘에는 참 수분 부족형 지성, 수부지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겉으로는 이제 피지가 나오니까 유분기가 많이 돌고 안으로는 또 건조해서 속건조가 느껴지는 피부, 그런 게 동시에 있는 피부를 수부지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사연자께서는 수부지라고 주장하고 계신 근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T존은 원래 유분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U존은 그에 비해서 유분이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이 수부지에 대해서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고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트러블로 인해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본인의 피부 타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게 아마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얼굴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나는 지성인가 보다. 또는 얼굴에서 각질이 나오니까 그쵸. 나는 건성인가 보다. 아니면 뭐 2가지 다 있으니까 수부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진단 리스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되게 부정확하다고 해요. 정확히 판단하려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스스로 관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부지라는 거는 피부 타입이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피부의 상태로 보시는 게 네, 훨씬 좋을 것 같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에 근데 수부지를 위한 제품이다 해서 수부지 타입을 위한 단독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냥 상태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지성 피부인 사람이 피부에서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조금 건성, 조금 지성인데 피부 안에서 이제 속건조가 느껴지는 경우에 나는 수부지인가 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피부가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성일 수는 있겠지만 뭐 추가적으로 발생된 수분 부족의 현상은 사실 스킨케어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당김을 느끼는 지성인 분들이 건성인 분들이 쓰시는 제품, 헤비한 제품을 사용하시면 이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겠죠. 여드름이 나길래 또 가벼운 제품으로 바꾸면 다시 건조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수부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피부 관리 과정에 있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부지라고 하면은 속당김이나 각질의 원인을 수분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수분으로 채우려는 방법보다는 지성에 맞게 사용하던 제품은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각질이 나온다 하시면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면 좋고 로션이나 토너 같은 걸 바꾸시기보다는 그냥 클렌징 과정을 좀 개선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유분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클렌징 과정을 과도하게 늘린다던가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줄이시거나 되게 피부에서 뻑뻑한 소리가 날 정도로 완전 유수분을 다 앗아가는 클렌징 제품을 쓰시기도 하는데 그런 제품 말고 수분을 좀 충전해줄 수 있는 그런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수부지 타입의 여성분이 고민을 보내주셔서 수부지 얘기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저도 지금 완전히 수부지에 대해서 좀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서 중간에 들으면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면서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내 피부가 수부지다, 저는 수부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좀 더 자신의 피부를 더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수부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나는 엄청난 건성인데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은 지성인 피부에만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거든요. 네. 또 나는 세수만 하면 누가 피부를 막 잡아당기는 것처럼 건조하다. 그런데 세수를 하고 나서 뭐 토너나 로션을 바로 바르지 않는 이상 누구나 피부가 당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섣불리 나의 피부를 단정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게 지성이 아닌 사람이 지성 제품을 쓰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겠죠. 또 반대로 건성이 아닌 사람이 건성 제품을 쓰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블로그나 유튜브 후기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후기를 보고 제품을 무작정 추천받고 또 무작정 사다 보면 막상 내 피부는 잘 모르는 상태로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정도 자기 피부를 꾸준히 관찰하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공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들으면서 아니 이게 뭐 책을 사서 공부까지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사연자분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좀 많이 답답하고 막막해 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약간 지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그 정도 급의 고민이라면 뭐 책 한 권 읽는 걸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신가요? 따로 책을 막 추천해드리면 너무 숙제를 드리는 느낌이고, 그냥 서점에 건강 코너에 가면은 피부에 관련된 서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내가 끌리는 거, 재밌어 보이는 거, 그냥 막 골라서 읽는 게 훨씬 그냥 접근이 쉬울 것 같고,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국 서적보다는 국내 서적을 먼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문가분들이 쓰신 책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의 피부 유형 그리고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분석한 그런 내용이 많을 거기 때문에 좀 국내 도서로 시작하는 게 더 쉬운 접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피부 타입 수부지 얘기하다 보니까 막상 이분의 고민은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해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밀가루를 먹기만 하면 여드름이 나는데 밀가루를 평생 안 먹을 수는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어느 정도 저는 내려놓은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오는 여드름은 또 막을 수가 없잖아요. 또 진정을 시키거나 여드름 자국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드름 자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아하나 비타민C 제품으로 주기적인 관리를 하시면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맞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게 스티커형 스팟 제품을 사용해서 이제 완화를 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 근데 사실 스티커형 스팟 제품은 완화의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있다고 해도 그러한 성분이 굉장히 소량 묻어있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고 사용을 하면 돼요. 짜고 나서 압출한 여드름 위에 붙이시는지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녹익은 하얗게 된 여드름 위에 붙이면 이제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스티커형 스팟 제품으로 나는 여드름을 가라앉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큰 여드름을 좀 가려준다. 가려주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훨씬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어봤는데요. 와, 벌써부터 굉장히 알차네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광고 하나만 더 듣고 오겠습니다. 디어클레 어스를 만나고 내 피부 성공시즌 시작됐다. 비타민C를 롭을 바르고 내 피부에서 빛이 난다. 비타민 E가 스킨을 가르고 수분이 뿜어져 나온다. 디어 클레어스 프레쉬리 주스 비타민 드롭, 프레쉬리 주스 비타민 E 마스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지성 피부로 20대 중반을 넘기면서 면포성 여드름이 이마 위주로 생기길래 클렌징과 각질 제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대 후반이 되고 직장 생활이 시작되면서 화농성도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신입이던 때라 깔끔하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피부과와 관리실에서 관리를 받았는데요. 몇 번의 박피술과 레이저로 인해 피부가 많이 얇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갑거나 홍조감을 느끼는 예민 피부까지는 아니었지만 코 옆이나 턱 쪽 군데군데 실핏줄이 비치면서 색소 침착이 심하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후로 피지 제거와 각질 제거를 줄이고 예전에는 화농이 될 낌새만 보이면 염증 주사를 맞고 날마다 집에서 압출을 했는데 그걸 꾹 참으면서 보습과 진정 제품을 찾아 썼습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근데 진정 제품을 찾다 보니 영양적으로 또 많이 기울더라고요. 내 피부는 상처를 받았으니까 영양 공급을 해줘야 해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과한 유분감으로 몇 번 사용도 못 해보고 중단한 제품도 있고 보습 제품만 쓰자니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원인을 모르는 이 성인 여드름에서 절 구해주세요. 피부에 금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참 비슷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연에서도 돈으로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정보 제로의 상태에서 막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고 들은 게 많고 또 해본 것도 많은데 진짜 이래도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막막할 것 같거든요. 사연의 반 이상을 지금까지 해온 관리법 쫙 나열했는데 그래도 답이 없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죠. 고수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누군가는 이들을 멈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에서 왜 방금 아니 방송에서 왜 한숨을 쉬세요? 아무리 답답해도 그러시지. 한숨을 너무 푹 쉬시는데요. 굉장히 피부에 많은 걸 하고 있으시면서도 불필요한 케어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는데요.
좋다는 제품을 다 써봤는데도 내 피부에 맞지 않거나 그냥 뭐 효과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마 나에게 안 맞는 제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필요가 없는 제품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저도 이 사연을 읽는 내내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진정 제품을 찾다가 영양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근데 과한 유분감으로 사용 중단했고 그냥 보습 제품만 쓰자니 또 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어쩌면 딱 정착템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분은 가급적이면 스킨케어 단계를 더 이상 늘리지 마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추가적인 구매는 멈추시고 기초 제품에서 찾는 거라면 그냥 무난한 제품을 사용할 때인 것 같습니다. 돈을 쓰면서 이제 더 좋은 걸 내 피부에 해줘야지 하는 그런 것도 약간 압박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면 조금 더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피부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고수님 말씀이 말 그대로 멈추세요! 이 말을 굉장히 길게 풀어서 얘기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성인 여드름이 정말 심했을 때는 막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기초 제품을 갈아치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했거든요. 여드름 딱 이 세 글자만 있어도 무조건 사서 써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쓰면서 개선되기는커녕 기초 단계에서부터 뭐가 나버리니까 이제는 내 피부에 뭐 미백이라던가 주름 개선이라던가 뭐 이런 것조차 안 바라고 심지어는 이 기초 케어 제품을 발랐을 때 그냥 이걸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찾아 헤맸다가 정착한 아이템이 바로 지금의 디어 클레어스 제품이거든요. 그 크림, 로션, 세럼 이렇게 3가지를 사용했고 지금까지 계속 정착을 하고 있는데 뭐든 본인에게 약간 무해하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아무 느낌 없는 그냥 완전 나한테 자극이 전혀 없는 그런 제품으로 정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팁을 드리자면 더 관리를 하고 싶으시면 칼라민 파우더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분홍색 가루가 있어요. 그거는 한 2,000원, 3,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토너에 섞어서 이제 칼라민 팩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진정과 염증,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인데 다만 수분을 굉장히 빨리 증발시키면서 또 불순물 같은 걸 흡수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지성이라고 하셔서 제가 추천해 드린 건데 혹시나 건성인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당김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칼라민 파우더가 지성 피부용 비누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핑크색 비누 많이 봤거든요. 이 칼라민 파우더가 아기들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라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번째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민간 피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자외선 강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귀가 후 디어클레어스 블루드롭을 바르고 주무시면 내일은 피부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지대로 모공으로 나가는 길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꽉 막혀 이마 사거리에 여드름 차고 나면서 다시 피부과 가는 길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어클레어스 블루크림 사는 길로 돌아가시면 소요시간 적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이 시각 민간 피부 교통정보의 저자극이었습니다. 저는 30살에 여드름 안 나는 극건성 민감 피부녀입니다. 예전에는 보습을 잘 해주면 블랙헤드 짜는 것 말고는 큰 고민이 없는 편이었어요. 근데 작년 겨울 시작쯤 찾아온 지루성 피부염이 낫질 않는 거예요. 22살에 딱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 찾아왔었고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잘못 써서 1년간 피부 질환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답니다. 이번에도 느낌이 딱 지루성 피부염인 거예요. 가렵고 화끈거리고 붉게 올라오고요. 건조하거나 매운 거 먹고 또 술 먹고 열 올라오면 피부염이 더 심해지고요.
근데 이게 하필 또 팔자주름을 따라서 턱까지 삼각수염이 난 것처럼 나서 너무 웃픈 모습입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너 피부 왜 그래? 이 소리를 계속 들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 우울해요. 순하고 진정된다는 크림 다 써봤어요, 정말. 당근씨도 오일도 써보고요. 팩도 하고요. 전 심지어 LED 마스크까지 샀습니다. 물론 심할 때보다는 좀 덜해졌지만 아직도 붉은 자국이 많이 남아있네요. 지루성 피부염이 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지루성 피부염을 호소하시는 사연도 적지 않게 받아보았는데요. 이미 본인의 피부 상태를 잘 인지하고 있고 할 수 있는 홈케어를 잘 하고 계시면서 병원의 도움도 병행해서 받으시는 분들의 사연은 일부러 제외를 했습니다. 또 정황상 지루성 피부염의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연도 배제를 했습니다. 이 사연에서 고수님께서 왠지 하고 싶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우선 지루성 피부염으로 병원에서 약까지 타드셨다고 하니까 이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극건성의 민감 피부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은 책에서 이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었는데 그걸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읽어봐도 될까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환자들의 경우에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고 세안 후 피부가 당기니까 자신이 악건성 피부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질이 많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 지성 피부입니다. 의학적으로 악건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명칭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질환. 이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네,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의 흔한 착각인데요. 우선 이분은 피부가 매우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과감한 스킨케어를 하고 계세요.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루성 피부염은 하나의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거든요. 몸 안의 원인으로 나온 여드름은 사실 기초 케어, 민감성 화장품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고치거나 원인을 모른다면 전문 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약을 먹거나 이제 연고를 바르거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품에게 할 수 있는 기대라고는 몸 밖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트러블을 예방한다거나 몸 안으로부터 나온 여드름을 압출했는데 그 차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거나 하는 거거든요, 사실. 워낙 절박하고 또 지루성 피부염일 경우에는 진짜 막 노답이다 싶은 그런 심정이니까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해보신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은 저도 정말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마음도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좀 절박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LED 마스크 같은 걸 사용하는 것도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네, 이분이 LED 마스크도 써봤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무래도 지루성 피부염을 정말 앓고 계신 거라면 열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LED 마스크는 이제 LED라는 빛을 사용해서 에센스에 있는 성분을 피부 안쪽까지 더 깊숙이 도달하게 도와주는 기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열감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기기예요. 근데 이렇게 사연에도 고스란히 그 열에 대한 민감성, 그 반응을 그대로 적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LED 제품을 쓰신다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또 LED 마스크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사실 미백, 탄력, 주름 개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염증성 피부에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1순위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홈케어를 잘하고 계시는 지루성 피부염인 사연자분들을 보면 바르는 제품은 최소한으로 하되 그마저도 굉장히 가벼운 제품을 사용하면서 무엇보다 열을 멀리하는 이제 쿨링 케어를 가장 집중해서 하고 계신다고 적어주셨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은 예시의 사연을 가져왔는데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진의 일종이라 습한 곳은 못 가고요. 화장품도 너무 영양감이 있거나 무거운 크림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할 땐 수분크림과 보습크림을 바르고 평소에는 스킨과 가벼운 수분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요. 좋다는 클렌징, 비누, 화장품 다 가져와서 써봐도 최대한 적게 쓰는 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녁마다 화장솜에 차가운 녹차 스킨이나 식염수를 적셔서 팩을 해주고 모델링 팩으로 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이 잦고 미세먼지 때문인지 여드름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먹는 약과 연고를 타서 먹고 바르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스킨케어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스킨케어를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안개 분사형 미스트 있잖아요. 그걸 항상 들고 다니면서 얼굴에 뿌려주세요. 이게 뭐 수분을 더 더해준다던가 뭐 영양감을 더해준다던가 하는 효과 때문에 가지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미스트를 뿌리면 수분이 증발을 하기 때문에 쿨링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 때문에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은 항상 미스트를 들고 다니고 이런 시트 마스크를 항상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얼굴에 열감은 물론이고 이렇게 연고를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굉장히 붉어질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민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압출 후에는 퉁퉁 부어오르고 다음 날에는 가라앉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럴 때 디어클래스 블루크림, 블루 드롭 같은 제품을 통해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면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알로에 젤도 진정에 좋을 것 같은데 알로에 젤은 어떤가요, 교수님? 시중에 나와 있는 알로에 젤은 사실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히 민감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많이 좀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알로에 젤 비슷한 걸 사용하고 싶으시면 시드물의 센텔라 젤을 추천드려요. 네, 그거 제가 디어클래스 직원분한테 되게 좋다고 많이 들었던 제품이거든요. 아니, 오늘 민감통 디어톡인데 디어클래스 제품 아닌데 이렇게 막 다른 브랜드 제품 막 추천해 주셔도 되나? 괜찮나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오늘은 물건 팔러 온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사연을 보니까 이제 당배씨 오일도 사용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제품은 각질 탈락을 유도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해서 이 정도로 피부가 민감하고 완전히 붉어진 상태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고 쓸 수 있는 피부인 상태이신 분들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제품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잘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만큼 진짜 유익했던 방송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저도 진짜 많이 배워가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고수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니까 화면에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거거든요.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민감 피부인 분들이 꼭 했으면 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피부에 나의 피부를 대입하는, 비교해보는 그런 가짜 관심 말고 정말 내 피부를 거울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피부 상태뿐만 아니라 나의 식습관은 어떤지, 나의 생활 습관은 어떤지, 어떤 걸 개선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제품 말고 내가 필요한 제품 사용하기. 아마 필요한 제품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화장품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 지금 사려고 하는 제품이 나의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인지 따져보고 구입을 하는 건 꼭 필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피부 뒤집어져도 괜찮다!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한 거다 라고 생각하기. 앞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태의 사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하는, 관리해야 하는 피부라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너 피부 왜 그래? 너 피부 좀 좋아졌다? 이런 말에 평생 휘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야, 내가 너보다 내 피부 훨씬 더 잘 알거든? 네가 내 피부에 대해서 뭘 알아? 그냥 이렇게 자신감 있게 생각해버리세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피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노력을 다 받아주는 내 피부에게도 조금 고마워질 테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간 피플들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민간 피플이니까요. 모든 분들의 사연 다 다루고 싶었는데 3가지 사연만 다루어서 또 아쉽기도 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럼 끝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곡 나오고 있죠? 끝곡 나오는 동안이요, 우리 이벤트 참여 방법도 나오니까요. 이번 이벤트 아주 참여 방법 너무너무 쉽고 선물도 팡팡 터진다고 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할까요? 내일을 위해 오늘 행복하세요. DJ 레디였습니다. 고수였습니다. 없지만 그저 아무 말